1월 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올 들어 첫 거래일 경제지표 호조 덕에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미국 경제지표가 동시에 호조를 보이며 유로존 우려를 잠재웠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대로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새해 랠리를 보이며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전날에 이어 1% 올랐고 프랑스 증시는 장중 한때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0.7% 강보합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고소득자에게 최고 소득세율을 매기는 이른바 버핏세가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이후 후폭풍이 거센 모습입니다.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한층 엄격해집니다. 이에 반해 경영 여건이 어려운 연매출 1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1월 휴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새해 벽두부터 뉴욕과 유럽 증시는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어제 국내 증시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재료들이 호재가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심리를 한층 완화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주가 110만 원대를 경신하면서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자, 어제 과연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마감 지수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모처럼 손잡고 국내 증시를 사줬는데요. 전기전자와 운수 장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1875포인트까지 오르며 2%대 후반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나흘 연속 오르면서 510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로 대응했지만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세를 견인해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루 만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5원 하락한 1150원대 장을 마쳤습니다. 자,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일본과 중국 증시는 신년 연휴로 휴장에 어제까지 들어갔는데요. 대만 각권 증시는 개장을 했었죠. 1%대 강세를 보이면서 기분 좋게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ISM 제조업 경기 지표가 호재를 나타내면서 뉴욕 증시 상승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모두 1% 강세를 보이면서 새해 첫 거래일을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증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을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상으로 청송천놈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미모가 출중한 우리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아침부터 이렇게 기분 좋게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자, 어제 우리 국내 증시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예, 삼성전자 살아살았게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 사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 이로 형언할 수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삼성전자는 오늘 장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일부 주식을 매도하고 또 이제 넘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정강 후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강 후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첫째가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어제 요 차트를 제가 그대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한쪽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선물 차트거든요. 네. 예, 선물 차트인데 선물 차트를 지금 보시면
어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더 오랜만에 어제 기관들이 교양 있게 했어요. 어제, 교양이 있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거의 손절매를 다 했습니다. 다 하면서 어제 기관들이 승리를 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일단은 이제 어제 기관들이 큰 승리를 했죠. 승리를 했는데, 어제 이제 이 기관들이,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1조 한 7천억 정도 선물을 아래쪽으로 걸었다가, 어제 1조 5천억 정리하면서 기관들이 큰 돈을 먹었습니다. 먹고 어제 이제 일단 단기적인 선물 게임이 일단 끝나는 모양을 보였어요. 보이면서 일단 했는데 거기다가 또 외국인들이 공매도 쳤는 주식들이 역마진 당하면서 어제 주가를 다시 사놓으면서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기관들이 또 오랜만에 기관스러운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 자체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관계되는데요. 지금 전형적으로 이 장 자체가 우리나라 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오늘은 한번 쉬어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어제 고점 파신 분들은 뭐 걱정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장 자체가 이제 페난트형입니다. 페난트형인데 주가가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뜰 가능성이 있어요. 뜰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쯤은 한 번쯤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요런 자리에서 보통 VR 차트를 제일 보기가 좋은 그런 모양인데요. VR 차트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볼륨저 레이쇼인데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보면 VR 차트가 아직까지 100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100까지 못 가고 있다는 것은 거래량 동반 없는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거래량 동반 살 수 없는 상승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연속성이 있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 자체가 보통 이동평균이 보통 61일평이나 21일평 121일평 관통, 오늘 일단 아침에는 관통을 할 것 같은데요. 관통하더라도 VR이 보통 한 150에서 한 200 정도 갔을 때 주가가 지속성이 있지 아직까지 VR이 지금 현재 보시면 한 8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속성 있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다시 회기를 한번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가볍게 한번 정리를 다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1등 주식 삼성전자만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삼성전자가 오늘 어제 신고가 나길래 어제 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때 이제 전화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는데 청송님 진짜 이 삼성전자가 청송님 말대로 그래 가네요.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시작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갈 것이다. 결론은 어제 보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 중에도 이제 어제 제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업이 이제 일단 히어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이제 현대중공업이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면서 이제 리딩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지금 장이 1월 장 자체가 제가 올해 장을 계속 말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꾸 저가의 주식을 사지만 고가의 주식 1등 주식 사는 습관을 제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모든 것을 대변해준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삼성전자 이런 분 많합니다. 나 돈 1,000만 원인데 삼성전자를 어떻게 사나 이렇게 말하는데 9주 사면 됩니다. 9주. 네. 삼성전자도 상한가 15%고 다른 주식도 15%인데 자꾸 가벼운 주식 살락하지 말고 여러분 삼성전자를 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분명히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여러분들이 하늘 두 쪽 나도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 이제 장이 새롭게 또 시작됩니다.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증시가 한번 상승을 뿜었죠. 상승을 뿜었는데 오늘은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를 분명히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신고가를 갱신하고 어제 캔들을 만약에 건드려버리면 주가가 조정을 받겠지만 어제 캔들을 안 받고 주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한다면 장 자체는 오늘 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VR 25로 해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상승하지만 하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전 거래가
줄어들고 상승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점에 팔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도 갖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늘 신고가를 갱신하고 어제 캔들을 건들면은 일단 한번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첫 번째는 오늘 삼성전자를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제 두 번째는 유아주입니다. 예, 유아주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제가 굉장히 높게 있거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어제 이제 바닥에서 11일평 돌리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석유, SOL, 금호석유 이렇게 되는데 이 바닥인데 이 종목들이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켰었습니다. 그 이제 이 12월 초에 제가 쌤 방송을 시작하면서 유아주는 계속 빠질 것이다. 근데 유아주가 사실 12월장에서 여러분을 가장 고통의 코너로 몰아넣었습니다. 태양광하고. 근데 유아주가 이제 반등,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어제는 물론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반등과 더불어 제가 볼 때는 유아주의 반등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꼭 요즘에는 삼성전자 하나만 갖고 가다. 그래서 삼성전자 시가총액과 이제 유아주 전체 총액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아주가 오늘 기본적으로 보합 이상에서 놀아져 있는데 특히 유아주가 요즘 보시면 어제도 마이너스 플러스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유아주를 여러분께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가더라도 유아 관련 주식들이 오늘 기본적으로 보합 이상 되지 않으면 또 거의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등락 비율입니다. 등락 비율을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합주가 지수가 10포인트 상승하더라도 상승 종목이 우리가 코스피가 한 100개 종목, 1000개 종목 되는데 상승 종목이 몇 개 종목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등락비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많아야 우리가 돈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켰죠. 삼성전자 뜨는 거는 우리 개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다. 왜냐? 삼성전자가 뜸으로써 기본적으로 상승의 마켓셔에 한 3분의 1을 점유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공공의 적이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매수하면 괜찮지만 매수를 못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계좌는 공공의 적이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됐냐면 삼성전자가 뜨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래 되면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등락비를 계속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내재적으로는 삼성전자 유아주 등락비를 꼭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적으로 보실 때는 오늘 또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이 오늘 과연 선물이 어제 이제 이 차트가 어제 너무 좀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소 뒷걸음질 하다가 맞은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선물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일단은 249 이상 넘어갈 겁니다. 249 이상 넘어갔을 때 과연 이 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전부 이제 기관 매물들이 매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보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2012년은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선물을 꼭 빼야 된다. 왜? 주식을 하더라도 선물을 왜? 실과 바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249 이상 넘었을 때 새로운 매물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새로운 매물대가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오늘이 단기적인 고점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차트의 매물대를 여러분들이 꼭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벌써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오늘 121평 위에 갔을 때 과연 이 121평이 저번에도 돌파를 했거든요. 두 번 돌파했는데 음봉나고 바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121평이 지금 강력 저항이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지금 에너지 자체가 이때에 비해서 과거 때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에 비해서 121평 에너지가 지금 약합니다. 지금 VR이 약하기 때문에 VR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거래량 지표로서 어디쯤 가고 있을까 매수 매도하는 게 아니고 어디쯤 가고 있을까의 예측 지표죠. OBV를 개조있는 지표로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지수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 VR에서 121평을 오늘 아침에 개입 상승 이후에 양봉이나 십자형을 내면 되는데 오늘 음봉을 내고 다시 종가가 이 121평을 다인다면은 주가는 다시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청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페난트형이라는 자체가 먹으면 먹지만은 잃으면은 굉장히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 페난트형 어느 쪽으로도 분명히 탈출을 합니다.
이 이제 깃발령이라 하죠. 세모 깃발령이 페넌트 깃발령이 있고 이제 이게 삼각 깃발령이라 하는 거거든요. 삼각 깃발령인데 이 삼각 깃발령은 어느 한쪽은 당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선물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외국인이 죽든지 기관이 죽든지 한 명은 죽을 것이다. 어제 이제 외국인이 쌍코피가 터져가지고 지금 오늘 병원에 누워 있다고 지금 전화가 왔는데 네. 일단 어제 개인들이 어제 쌍코피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에서 이 페넌트 그러니까 삼각 깃발령은요 한쪽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주죠. 뭐 상승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하락하든지 한쪽이 죽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승하더라도 우리 개인들 갖고 있는 종목은 저가주는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제 1등 주식을 계속 하다가 저 목 아파가 이제 말하기도 싫어요. 네. 솔직히 신경질 나는데 우리 신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CNTV와 TV와 이 청송촌님의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는데 못 알아주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뭐 사과, 쌀 안 보내도 됩니다. 내 시키는 종목만 사면 돼요. 근데 여러분께서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내려가면 우리 개인들 종목이 폭락하겠죠. 근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냐? 우리 개인들 종목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교양이 없어요. 고객 예탁금이 1월 2일자로 17조 5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 신용이 4조 5천, 신용이 지금 안 줄어들어요. 신용이 안 줄어든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거 여러분 분명하게 2012년도는요. 신용하는 사람하고 자리 앉지도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이 말이 뭐냐면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절대 상승할 수 없다는 상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도 10개 중에도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제일 떨어지는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냐. 제가 어느 종목을 꼭 찍지는 않겠지만 신용 많은 종목이 평균 수익률보다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주식이 여러 명이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얘기다. 방송 보고 뭐 전문가 방송 보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광고를 하나 냈죠. 작년에 2011년도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보다 수익률 높은 전문가가 있었으면 나 소개 좀 해달라고. 내가 거기에 가입 좀 하겠다고. 여러분 W 방송, E 방송, M 방송 무슨 방송 무슨 전문가 캐도 작년에 시가총액 10개 종목보다 수익난 그 전문가 있으면 나 소개 좀 해달라니까요. 내 전화 부디야 나 그거 좀 가입하게.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이 의리하게 네. 그 99만 원 주고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그거 차버리고 시가총액 10개 종목 사라 할게요. 왜 안 사느냐고. 다 팔아라니까 여러분 종목. 시가총액 여기 거기에 돈 99만 원 갖다 놓고 깡통 차가지고 구정의 제사상 조상님 얼굴을 어떻게 볼락합니까? 어떻게 네. 볼락하는 거예요? 재산 늘려라고 재산 물려줬는데 거기 돈 갖다 주고 코피 질질 흐리고 그 무슨 짓거리입니까? 시가총액 10개 종목 사나 단무지 정신으로 했어요. 2012년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좋은 말 할 때 이런 종목 샀어요. 2012년 올 연말에요. 내 말 들으면 여러분이 내년 올 추석부터 내년 추석 조상님 제사상에 큰 소리 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잡주하고 의리한 주식 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반성 좀 하세요. 저도요 주식 25년 저도 잡주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우량주 사가지고 매매하지 마세요. 매매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1등 물리더라도 1등 주식 물리세요. 네. 왜 1등 주식 안 물립니까? 아침부터 너 연락은 왔는데 1등 주식 사라니까. 네. 여러분 엄마 아버지 말이야 1등 우리는 1등으로 놨는데 왜 여러분은 2, 3등 주식 사느냐고. 나와 얼굴 안 비춰줍니까? 여러분 1등 주식 사세요. 1등 주식. 부디 1등 주식 사셔야 됩니다. 1등 주식 원래요. 주가가 2100, 2200 가도 여러분 주식 갖고 있는 신용 많은 주식 잡주 안 올라갑니다. 1등 주식만 사세요. 한번 보라니까. 제가 작년 6월부터 1등 주식 사라 했는데 왜 1등 주식 안 사느냐고. 내 죽는 걸 한번 보려합니까? 1등 주식 사라니까요. 무조건 1등 주식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분명히 깃발령에서 이 끝부분이 분명히 조심해야 될 타임이니까 항시 현금 40% 하면서 여러분 물리더라도 1등 주식에 물려야 된다. 고객여탁금이 분명히 적다. 여러분 아시죠? 고객여탁금이 줄어들고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승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객여탁금이 신용 많을 때 여러분 분명히 조심해야 되고 결론은 뭡니까? 1등 주식 사면서 신용 적은 주식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2012년은 무조건 뭡니까? 1등 주식!
1등 방송, 센 방송, 그리고 뭐든지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고점 매도 전량 한번 시원하게 매도하고 여러분 현금을 많이 챙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시원한 호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관심 갖고 매수해도 좋은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샘플러스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순서이죠. 자,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시간 추천 종목 덕산 하이메탈 AS 부탁드립니다. 예, 덕산하이 메탈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장중에 충분히 매수가 제시해드렸던 매수가 안으로 좀 들어왔었습니다. 주가가 좀 잠깐 눌려줬다가 아래꼬리 달면서 좀 회복을 하면서 좋은 주가의 흐름, 앞으로의 또 상승의 방향으로 잘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시해드린 전략대로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 목표가가 3만 원대였으니까요.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목표가까지 잘 끌고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지금 가장 시장에서 화두는 이제 삼성전자죠.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 신고가 네. 형성을 했는데요. 110만 원이 넘어섰죠.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쪽 라스베가스에서 CES를 또 앞두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연초부터 좀 반도체 IT 쪽의 흐름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쪽에 테라세미콘이라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테라세미콘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열처리 장비를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 또 뜨겁게 관심 받고 있는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동종목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래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라든가 SMD,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쪽의 두 거래처를 안정적인 그런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해외로 이런 확대를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 쪽에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진행을 할 때, 투자를 할 때 최대 수혜주로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그 열처리 쪽이 상당히 기술력이 좀 요하는 부분인데요. 아주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도 AM-OLED 열처리 장비, 플렉서블 커링이라는 그런 장비를 독점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추후에 이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도 앞으로 이제 AM-OLED 관련해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를 할 그럴 전망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부터 해서 열처리 장비뿐만이 아니라 LPCBD라는 반도체 이제 증착 장비죠. 이 부분도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해서 매출이 본격화될 그럴 전망입니다. 실적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보면 2011년도에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150% 이상 증가하는 그런 외형 성장을 이루어졌었고요. 201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형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익률까지도 개선이 되는 그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의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됩니다. AM-OLED 장비주들 중에서도 가장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단연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 차트를 보시면 어제 장중에 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 좀 달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21선을 좀 훼손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을 좀 보면 그런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 지금 차트가 네. 제대로 잘 나가고 있나요? 지금? 네네. 예.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이하 27,000원에서 27,900원 요 사이에서 분할 매수할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33,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 25,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테라세미콘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시간 GK를 추천해 주셨는데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봐 주시죠. 예, 제가 지난주 시간에는 그 GK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하고 또 유럽발 앞에서 일단 가시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선진국 경기에 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그리고 현재 그 실질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다른 이제 대외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좀 일단 관심 있게 좀 보자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선 GKL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가를 17,500원과 또 목표가 한 2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터치하지 못했고, 또 매수가도 좀 기다려보자는 그런 우려를 좀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선은 매수가 를 17,500원 정도 잡아드렸었는데, 일단 17,500원 구간대를 일단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다시 한번 그 17,500원의 구간대에 들어온다면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500원 구간대에 오면은 다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의 관심 종목은 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후성을 들고 나온 이유는 2012년도에 일단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양호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또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초점을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후성의 경우에는 이번 2011년도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일단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꾸준한 영업이익과 또 양호한 또 펀더멘털을 통해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가 불안한 시점에서도 주가의 급락은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튼튼한 그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기관 투자들과 또 외국인 투자들이 꾸준한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일단 수급 개선이 조금만 더 이루어진다면은 추가 상승을 꾀할 수 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테마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작년도에도 그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그 견고한 성장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번 해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 TV 시장 형성이 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스마트 기기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준 것만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또 기아차에서도 이런 뭐 블루온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와 같은 그 전기차를 양성함에 따라서 이런 이에 관련된 이런 부품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GM의 전기 자동차 또 생산 증대 예상과 또 미국 정부에서도 2015년도까지 연비 규제안으로 인한 2차 전지에 대한 효과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성의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좀 보고 또 매수가 한 8,000원 근접선에서 일단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순저가 한 7,700원으로 보면서 목표가 8,7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종목 후성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샘플러스에서는 고품격 전문가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명쾌한 시황도 들으실 수 있고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시거나 전화번호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의도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개장까지 30여 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증권사에서 어떠한 리포트를 내놨을지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용이 회복되는 투자 심리와 긍정적인 IT 업황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강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경제지표 선전이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독일의 PMI가 48.4를 기록했고 경착륙 우려가 높았던 중국의 제조업 PMI도 한 달 만에 기준선을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외부 소식이 외국인의 매수 전환에 기여했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이 강한 반등을 견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속적인 반등을 확인할 만큼 증시 여건은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은 기정사실화된 상태이고 2월에서 4월 사이에 피그즈 국가의 대규모 국채 만기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경계 요인입니다. 결국에는 경제지표 선전이 하락 압력을 방어해주거나 재료 공백 상태에서의 반등을 견인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인 반전을 이끌 동력으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며 박스권 내 방향성 부재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 흐름에서 대형주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고르게 유입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신고가 경신, IT 업종의 강세 지속에 주목하여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은 반도체와 휴대폰 사업 부문 실적 호조와 매각 차익 반영으로 영업이익이 4조 7천억 원 수준에서 컨센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이 있지만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확고한 삼성전자의 대체 종목군이 많지가 않고 밸류에이션 매력 역시 높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또한 춘절 효과나 올림픽 특수도 IT 업종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업종 내 모멘텀 보유 종목 위주로의 긍정적인 접근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실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손잡고 국내 증시를 쌍끌이 매수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많이 사들이기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정리해보죠. 네. 일단 기본 좋게 샀던 종목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부터 한번 먼저 살펴본다면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기아차, 현대차, 삼성화재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뭐 눈에 띄는 부분은 삼성전자, 현대차를 그 동반 매수를 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뭐 IT, 자동차가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인 특징적인 부분이 업종 대표주들을 그 계속 매수를 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 같은 경우 삼성전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차, 그리고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화학 이렇게 대표주들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최근에 기관이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의 수급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동반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일단 기관 매수 종목은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7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 좀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관의 매수 전환 여부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8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기관의 매도가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 조금 매수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도 한번 보셔야지 조금 20만 5천 원의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만큼이나 기관의 수급도 조금은 체크를 해보시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매도했던 종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했 종목들은 뭐 특히나 그 업종 대표적으로 대형 수출주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 외국인 일단은 그 매도 종목들을 먼저 어떤 종목들을 매도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은 LG, KB금융, SKC, 풍산, 두산인프라코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KT, NC소프트, 포스코, 그리고 기업은행, 삼성화재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
KT 같은 통신주가 통신주라든지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내수주가 조금 끼어 있다는 부분이 조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수주주가 강세를 보인다면은 내수주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현재 그 LG 같은 경우 3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의 수급 좀 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SKC 풍산 같은 경우에는 풍산은 8일 연속 그리고 SKC는 10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들을 조금만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쪽에서 현재 그 삼성화재가 매도 종목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관의 매도가 조금 부담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기업은행은 계속해서 좀 안 좋습니다. 최근 20일 중에서 18일 연속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렇게 매도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천억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적에 관한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면서 지금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일단 그 4분기 실적이 발표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매도가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하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다음 네페스, 큐로컴, CJ오쇼핑, 유비케어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CJENM, 파라다이스, 실리콘웍스, 컴투스 그리고 STS 반도체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네페스 그리고 실리콘웍스, STS 반도체를 매수했다는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요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비메모리 그 8조 투자 그리고 마찬가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5.5조 정도의 투자에 대한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주가가 기관과 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을 특히나 보셔야 되는 종목일 것 같고요. 그리고 CJENM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14일 연속 매도하고 난 뒤에 어저께 조금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대량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도 좀 중요하겠지만은 기관에 일단은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UL스케어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네. 비트컴퓨터,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유비케어라는 종목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SK그룹에 대한 어떤 그 그룹 리스크 때문에 조금 그 소외가 되는데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SK케미칼이 43.97% 거의 절반 정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비케어 같은 UL스케어 종목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을 좀 압축해 본다면은 자동차와 그리고 IT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 잘 참고해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텐데요. 먼저 글로벌 증시가 좀 강세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 출발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마찬가지 말씀을 잘 해주셨듯이 어떤 네. 그 상승 효과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제 그 상승의 힘이 오늘까지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걸리는 부분은 어저께 외국인들이 그 선물 매수 포지션을 만 개 이상 누적시켰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그 염려가 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은 좀 이따 수급에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그 전 세계적 글로벌 그 제조업 지표들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면서 어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월요일날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네. 경제 지표 개선에 의한 어떤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뭐 1차적으로 그 유럽 문제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계속해서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그 효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런 얘기도 나왔죠. 지금 현재 그리스 민간 채권단에 대한 어떤 75%까지 어떤 상각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유럽 문제에 대해서는 뭐 원초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그 당근보다는 일단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는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조금 손을 벌리지 말라 어떤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 그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지 말고 긴축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의 어떤 그 규제로서 조금 통제해 나가면서 조금 해결해 나가라 이런 강한 좀 신호로 좀 현재 그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0억 정도 그 그리스 민간 채권단의 어떤 상각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어필이 되냐면은 그리스 민간 채권단에 대한 그 상각을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 이탈리아라든지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해라라는 어떤 신호로 조금 그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 규제 그리고
그리고 긴축이 가능한 부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전제가 계속 좀 깔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어떤 그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전제가 되면서 조금 그 전제가 되면서 조금 시장이 조금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렇게 조금 1차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전제를 깔고 가시되 항상 돌발 변수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돌발 변수에 대한 부분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FOMC에 관한 부분도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FOMC에 대한 부분은 뭐 크게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뭐 분기마다 중장기 정책 금리를 그 정책 금리 전망을 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요번 1분기부터 그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중장기적인 어떤 금리에 대한 어떤 전망을 제시할 것이라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해본다면은 그 긴축 시기 공개로 인해서 제로 금리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과의 어떤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어떤 반의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덧붙여 보자면은 시장과 어떤 소통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시장과 조금 유연성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 제로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양측 완화에 관한 부분 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뭐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초에 월요일날 제가 1780포인트에서 조금 그 1900포인트 어떤 그런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조금 유지를 하는 1차적으로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는 쪽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 121선에 대한 어떤 저항을 그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뭐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네. 자,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선물과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려 보고 있는데 자, 화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선물 같은 경우는 121선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121선 앞에서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마감을 했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그 어저께 선물이 좀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동반적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을 전제를 깔아보고 시장을 예측해 볼 때 선물이 이렇게 1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다는 부분은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21선을 돌파할 가능성은 조금은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어떤 시장 예측을 해본다면 오늘 쪽에서 1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조금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면서 한 1885포인트에서 출발하고 난 뒤에 1900포인트에 대한 어떤 저항을 확인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월요일날 그 예상을 했던 부분이 뭐 외국인의 매도 청산 그리고 1820포인트의 어떤 지지를 보이면서 N자형 반등에 관한 부분도 좀 대비를 하라고 말씀인데 어쨌든 뭐 그 N자형 반등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그럼 N자형 반등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대응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주초에 말씀드렸던 1900포인트에 대한 어떤 돌파 일부 오늘 쪽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은 121선을 회복하고 출발하고 난 뒤에 베이시스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상승폭은 1900포인트에서 좀 꺾이지 않겠나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저께 선물이 만계약 이상 조금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1772계약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매수가 되고 난 뒤에 다음 날에 대한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매수가 유입이 됐던 날들이 조금 최근으로 한번 날짜로 작년으로 한번 집계를 해보니까 11월 29일 그리고 8월 1일, 5월 31일 그리고 4월 20일, 3월 14일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성이 있는 어떤 날짜를 한번 꼽아보니까 8월 1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해서 8월 1일이 있는데 8월 1일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만기약이 들어오고 난 뒤에 큰 폭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은 좀 상당히 적은데 이날 같은 경우에 어제와 같은 어떤 업종 매수가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연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그 추가적으로 연관성을 한번 찾아본다면 4월 20일 요날 4월 20일 날 상당히 좀 유사성이 컸습니다. 요날입니다. 4월 20일 날 만기약 이상 매수가 유입되면서 갭 상승이 일어나면서 윗꼬리가 달면서 추가 상승이 조금 제한이 됐는데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 이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4월 20일과 유사성을 가져가냐면 마찬가지로 그 선물 그 만기약 이상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베이시스를 조금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베이시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베이시스 한번 본다면은 베이시스가 상당폭 그 개선이 되면서 자 전일보다 베이시스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개선이 됐죠. 그러면서 매수가 상당히 그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크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그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단기간에 그 베이시스가 2 가까이 그 1.9 정도가 가까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그 베이시스가 조금은 콘텐코 상태를 유지하겠지만은 조금은 꺾일 가능성을 염두에 조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 선물 매수가 좀 유입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베이시스가 조금 꺾이게 되면서 조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본다면은 매도 쪽으로 오늘 그 상승폭이 좀 꺾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4월 20일 날 조금 프로그램 매수에 대한 부분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4월 20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요소 때와 좀 유사했습니다. 조금 지금 화면에 보신 부분은 저 개인 카페입니다. 여기서 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저도 마찬가지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요 개인 카페는 절대 비공개이기 때문에 알려고는 하시지 마십시오. 요 제 개인 창고이기 때문에 이건 네. 공개를 할 수가 없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넘어갔네요. 일단 4월 20일로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잠깐 차트가 한번 지금 천천히 현재 살펴보죠. 일단은 카페가 지금 조금 잘 안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말씀으로 그냥 드릴게요. 네. 요날 같은 경우 베이시스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요날도 마찬가지로 만기약 이상 유입이 되게 되면서 베이시스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베이시스가 3 이상 넘어가는 상당히 강세를 좀 유지를 했는데 이러면서 다음날 베이시스가 좀 꺾이면 매수 다음날도 마찬가지 선물 매수가 유입이 됐지만은 베이시스가 좀 상당폭 꺾이게 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좀 유발이 됐고요. 그러면서 상승폭이 좀 제한됐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요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갭상승, 저 같은 경우 갭상승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도치형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까지는 어쨌든 추가 상승이 조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시면서 조금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900포인트에 대한 어떤 장을 받게 되면서 조금 상승폭이 꺾이면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면서 상승폭세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요. 상승폭이 조금 꺾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어쨌든 상승세를 좀 즐기고 내일부터 조금 외국인의 매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의 어떤 선물이 이제 많은 청산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좀 이 부분도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최근에 선물의 매도 포지션 증가하지 않고 있지만 매도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 여부를 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이틀 연속 상당히 큰 폭으로 정리가 되면서 어쨌든 매도 1,800개 정도 이제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신규 매수가 들어온지 여부에 따라서 1900포인트가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것인지 그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외국인들이 신규 매수 포지션을 더 늘려가는지 여부를 보신다면은 19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매수가 청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매도 포지션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1900포인트에 어떤 저항 여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종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어저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한 업종이 IT, 자동차, 화학입니다. 네. 어저께 조선, 철강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보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한 업종을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에 좀 강세를 보인다면 IT, 자동차, 화학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본다면 어떤 비철금속 관련주도 한번 보신다면은 시장을 대응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쪽도 마찬가지로 조선, 철강 쪽도 조금 반등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조선 같은 게 단기적으로 보시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IT, 자동차, 화학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자 좀 관심 갖고 매수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네. 제가 말을 좀 빠르게 하고 있는데 조금 자막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막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삼양화학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떤 스몰캡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캐파시터 필름을 주력으로 한 포장형 필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우유 안에 들어가는 우유팩 비닐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와서 전자재로 캐파시티 필름 2차 전지에 조금 2차 전지 부품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FCP 기판에 들어가는 필름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IT 부품주라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파시티 필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한 90% 정도의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급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와서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기관의 매수가 상당폭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네.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전 같은 경우는 28,000주, 5만주, 5만주 이상 넘지 않는 그런 매수가 유입되는데 최근에 와서 10만주가 넘어가면서 어제 같은 경우 기관이 48만주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기관의 매수가 강화가 되고 있다는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최근에 6,400원이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네. 6,400원을 수급의 힘 때문에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수급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 6,400원을 이런 수급의 힘에 의해서 돌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를 6,280원에서 6,350원 정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요 박스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5,600원과 6,400원 정도 박스권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요 박스권을 상단으로 좀 옮겨본다면 위 박스권이 한 7,500원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7,500원에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6,400원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에 조금 대비를 하면서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6,180원에 손절가를 한번 형성을 하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